그런데 그때 카밀라도 탑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카밀라가 사악하고 악랄한 마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이런, 저건 사악한 마녀 카밀라잖아.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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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 라푼젤은 카밀라가 올라갈 수 있게 그녀의 긴 머리를 내려주었어요. 다음날 왕자는 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밀라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긴 머리를 내려주렴. 라푼젤은 어쩐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롭 왕자는 그토록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 재빨리 탑을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군.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난 롭이에요. 마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싶었어요. 계단도 없고요. 저는 라푼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은 모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얼른 나가세요. 걱정 마세요. 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도 아니고요. 전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된 것뿐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왕자의 다정한 말에 라푼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어요. 라푼젤, 이 높은 탑에서 나가서 함께 꽃향기도 맡고 숲도 거닐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나보지 않을래요? 오랫동안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던 라푼젤은 자상한 왕자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둘 다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사악한 마녀 카밀라는 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을 부르려고 하다가 라푼젤의 긴 금발이 벌써 탑 아래로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오는 걸 보고는 머리를 미리 내려놨나 보군. 역시 라푼젤. 카밀라는 평소처럼 탑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녀는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누군가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른 라푼젤을 보고 싶었던 마녀는 신경 쓰지 않고는 계속해서 탑을 올라갔어요. 라푼젤의 방에 도착한 마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만이 탑에 덩그러니 묶여져 있었어요. 내 금이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라푼젤. 신데렐라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작은 생쥐 친구들이 신데렐라를 깨웠어요. 신데렐라, 일어나 봐. 무도회에 가야지. 어서. 하지만 난 드레스도 없는 걸. 이것 봐, 이 옷은 이렇게 더럽잖아. 눈을 감아봐, 신데렐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신데렐라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얀 비둘기가 나타나 부리로 하얀 덮개를 열자 짜잔!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너무 예쁜 드레스잖아. 신데렐라는 새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못된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질투심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새엄마도 딸들보다 더 어여쁜 신데렐라를 보자 신데렐라를 무도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엄마는 벽난로에 콩 한 그릇을 붓고는 신데렐라에게 모두 다 주워 담도록 했지요.
신데렐라, 벽난로 잿더미 속에서 5분 안에 콩을 모조리 주워 담는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줄게. 신데렐라는 너무너무 무도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신데렐라의 작은 친구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잿더미 속에서 콩을 모두 주워 그릇에 담았답니다. 신데렐라는 떠날 준비를 마친 새엄마에게 달려가 주워 담은 콩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새엄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의 더러워진 드레스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신데렐라만 집에 남겨둔 채 궁전으로 떠나버렸답니다.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아리아는 조금 무서웠지만 왕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베가가 공주를 돕는 대신 인어공주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너를 위해 인간이 되는 마법 물약을 준비하도록 하마. 넌 육지 위를 걷게 되고 춤도 출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그 대신 난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가도록 하마. 제 목소리요? 하지만 제 목소리 없이는... 인어공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사악한 물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은 당장 왕자와 사랑에 빠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렴. 마법 물약의 약효는 3일 후에 사라지게 될 거다. 왕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말이야. 넌 다시 인어가 될 것이고 왕자나 네 아버지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단다. 아리아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마법의 물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다 위까지 헤엄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육지에 가까워지자 그녀의 꼬리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녀는 인간의 다리를 갖게 되었죠. 그녀의 친구 돌피가 그녀를 보았고 재빨리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아리아, 넌 다리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 넌 조심해야만 해. 인어공주는 돌피의 도움으로 간신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소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 낯이 익네요. 혹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리아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곤 왕자에게 플루트를 돌려주었어요. 맞군요. 우린 만났었죠. 내가 익사했을 때 나를 구해줬던 소녀가 분명해요. 플룻을 연주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아리아는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소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소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왕자는 안쓰러운 소녀를 돕기 위해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왕국의 성 안에서는 왕자의 아버지가 다른 젊은 아가씨와 그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왕자와 결혼할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리아는 마법 물약의 약효가 곧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기억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리아는 그녀의 목소리 없이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아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인어 언니들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나왔죠. 우리가 널 구해주러 왔단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의 마법도 풀어줄 거야. 그때 파도가 거대한 물결을 치면서 솟아오르고 아리아의 아버지 포세이돈 왕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아리아, 나의 아름다운 딸. 내가 그렇게도 지켜주려 했던 위험 속에 네가 왔구나. 이 조가비에 네 목소리를 담아왔단다. 마녀의 마법을 깨서 네 목소리를 찾고 우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마. 바다의 왕은 그의 삼지창으로 할머니의 손에 있는 조가비를 가리켰어요. 마법은 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리아에게 돌아왔어요. 내 목소리, 나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 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야수는 매일 저녁 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녀는 점점 야수를 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못생기지만 않았다면... 몇 달이 흐른 뒤 미녀는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는 야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바로 야수에게 찾아가 집에 가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슬퍼서 죽게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야수는 미녀에게 반지를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녀는 그 반지를 탁자에 두고 곧 돌아올 성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깼어요. 그녀는 곧장 아버지께 달려갔죠. 그녀를 본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최근에 결혼한 두 언니들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집에 온 미녀를 발견한 그들은 부러워서 화가 난 나머지 미녀를 속이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녀를 일주일만 더 있게 만들자. 그럼 야수가 찾아와 미녀를 죽이겠지? 두 언니는 미녀 옆으로 다가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미녀는 일주일만 더 머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녀는 야수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어느 날 그녀는 꿈속에서 그 성 정원의 기운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너무 모질고 이기적이야. 그녀는 즉시 그녀의 반지를 빼서 침대 옆 탁자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야수의 성에서 깨어났지요. 그녀는 야수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야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야수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녀가 꿈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야수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미녀는 야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야수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그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렵게 말했어요. 난 당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죽으려고 했죠. 난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성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졌지요. 미녀는 어안이 벙벙하여 주변을 둘러보곤 다시 야수를 보았어요. 그러자 못생긴 야수가 누워있던 자리에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케이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케이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K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 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K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K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 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K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K,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K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K, 사랑해. K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